네, 10시 구간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두워져 있죠. 양시장 나란히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10시 구간대 장중 저점이 만들어졌었는데 과연 이것이 오늘의 저점일지는 계속해서 뉴스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제2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 추이가 완만하게 조금씩 잡히나 싶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들여다봅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주 초반만 하더라도 30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사흘 새 2배 넘게 급증하는 모습 띠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22명이 증가했다 이런 소식까지 접하셨죠. 그래서 오늘 아침의 데이터만 하더라도 6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결정이 나온 부분들 보면은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금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82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1명이 추가돼서요. 2배가 훨씬 넘는 숫자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82명까지 확대된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31번째 환자가 이 신천지 교인으로 좀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슈퍼전파자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선도 공개가 됐죠. 신천지 대구교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답변이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검차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확진자가 또 급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좀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코로나19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공기 중에 전파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 흐름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가 과연 이 부분을 지나가는 이 감기 정도, 소나기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블랙스완의 등장으로 봐야 될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세한 내기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계속해가지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50명, 50 몇 명 이렇게 제가 그렇죠.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82명까지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31번 환자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 주변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좀 크게 확산이 된 것 같고 아직까지 어제 이제 같이 그 교회에서 예배 받던 사람들 1000명 전체적으로 다 검사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전체 전수 검사가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정말 이 전파력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구가 청정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한 명이 나오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나온 소식은 SK 하이닉스도 일부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를 지금 3.5%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올해 한 해 5.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중국 지금 6%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지금 그쵸. 고군분투 중인데 이제 이런 정도로 지난해 6.1%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S&P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번에 2.1%로 잡았다가 지금 1.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0.5% 이제 뺐는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제 조금 더 반등이 나와서 2.8%까지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은 했는데 S&P가 아마 제일 하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봤군요. 보수적으로 네. 이제 본 것이고 왜 그러냐 이유를 보니까 관광업 쪽은 오히려 산업 비중이 GDP 대비해 가지고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관광 산업 쪽에는 타격을 받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더 많이 이제 차질을 줄 곳이 어디냐면은 공급망 차질로 이제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 수출 쪽이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될 거다. 그쪽에서 이제 영향을 제일 큰 걸로 봤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S&P가 한국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두 차례나요? 예, 그래서 0.75%까지 이제 인하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보수적인 전망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피치 솔루션스도 그저께 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2.5% 처음에 잡고 있다가 2.2%까지 0.3% 정도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2.4%에서 2.2%로 좀 줄였고요. 네. 예, 민간 소비도 좀 위축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수출 증가율 전망치도 1.5%에서 1.2%까지 내렸네요. 하지만 이제 피치솔루션스가 보고 있는 것은 민간 소비도 줄고 수출도 줄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일부 좀 뒷받침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S&P가 본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도 이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대체적으로 S&P나 이 피치, 이 외국의 투자은행이나 이 신용평가사 쪽으로 좀 봐주셨는데 국내 증권가에서도 뭐 상장사의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건가요? 이 전망치를 뭐 이제 그 분위기는 있어요. 될 거라 그렇게 될 거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망치를 지금 내놓는다든가 중국 소비주만 하더라도 지금 1분기 전망에 대해 가지고 네. 아직까지 변동은 주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만간에 아마 리포트들이 조금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향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하지만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1분기 때는 좀 안 좋을 거다. 하지만 2분기 때는 다시 복귀될 거다. 이런 컨센서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다시금 분위기가 마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 유난히 강한 쪽이 진단키트 쪽인데 먼저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스크 관련주들부터 시세를 좀 분석을 해볼까요? 예, 뭐 이제 대장주가 아무래도 50이죠. 예, 50하고 웰크론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뛰었는데 보면 50이 아마 이제 테마주 전체 이제 시세를 좀 이끌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50은 오늘도 지금 20% 넘게 지금 상승 중인데 일단 그 50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1차 물량 소화가 되면서 매도가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슈팅이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진자에 대한 이제 급격한 증거가 없었다면은 이대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1차 반등이 한 8,000원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만한 이제 그런 가격 형성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그 대구 경북 쪽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죠. 이러면 이제 매기 형성이 지금 되고 있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테마주 상의 차트 분석이 참 중요한데요. 일단 그 엊그저께 화요일 날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최대 거래량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왔다면 이대로 이제 차트가 아마 이제 시세가 꺾이는 차트인데 다음 날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서 그 다시 최고 시세를 내버렸죠. 최고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40만 주 이상 터지기 전까지는 아마 시세가 좀 날 걸로 생각은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여지는 있다. 그리고 이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거라는 어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은. 그래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은 이제 50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오늘 KM도 뭐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지금 올려붙이고 있고요. 웰크로는 오늘 신고가를 또 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오늘 안 움직이고 있는 가령 이제 쌍방울이라든가 뭐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 마스크 관련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후발주자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더 갈 것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장을 잡아야 된다, 테마는. 테마주 하실 때는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꼭 대장주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 때는 웬만하면 안 따잡는 게 좋습니다. 장중이라도 눌린 구간에서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진단키트 쪽으로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를 냈다. 이러면서 지금 상한가를 내고 있죠. 뭐 어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젠도 비슷한 재료였죠. 그렇습니다. 시젠도 이제 시젠은 이제 37,500원 구간에서 지금 일단 그 매물을 좀 막고 있고 시세만으로 본다면은 랩지노믹스가 진단키트 내에서는 지금 대장주를 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진단 키트를 낸 그 회사가 나와버렸잖아요. 개발 중인 회사들은 그럼 시세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미스나 시젠 쪽을 보셔야 되겠고요. 개발 중이라고 밝혀있던 뭐 바디텍 매드라든가 PCL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후발주자 2, 3등주로 보셔야 되겠고요.
뭐 나머지 이제 뭐 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중에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가격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앤홀딩 전략으로는 참 대응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민감하게 좀 대응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조금 더 강도 높은 대책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도 많은 학교들이 뭐 휴교를 한다거나 혹은 개강을 연기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미 상하이 지역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어제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 시세 좀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현재 15%대 급등이고요. 어제도 한 6% 정도 올랐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메가스터디 쪽도 있죠. 메가 MD가 가장 탄력적이네요. 메가 MD가 현재 한 10% 정도, 어제 16%가량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애니능률 이런 종목군들도 있죠. 사실은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겁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마스크 쓰고 위생을 철저히 하자에서 벗어나서 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좀 변화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앞서 보여줬던 테마주들과 같은 시세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제 일단 뭐 이제 조금 2차 확산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은 좀 있으면서 테마가 조금 확산된다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뭐 메가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 이하의 종목입니다. 메가 스터디만 하더라도 잘 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제 10,000원 이하의 종목들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멘텀을 타고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오늘 정도 해가지고 상한가가 한 종목이라도 좀 나와줘야 돼요. 교육주 부분에서. 그럴 거면 움직일 거면. 근데 상한가가 만약에 한 종목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쪽은 시세가 약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19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또 확산 국면에 있긴 하지만 이것이 뭐 사회 전체 교육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뭐 이런 회사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부모들이 조금 뭐 간다 할지라도 그 실적에 엄청나게 이 회사들의 실적에 어떤 추세를 꺾을 만큼의 변화는 아닐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테마주 형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격 진료가 우리나라와 다른 뭐 일본이라든지 여타 국가들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상황이 이렇게 점차 악화되면서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는 사실 이쪽까지는 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원격 진료 쪽까지도 좀 매기가 갈 만한 이슈로 보세요? 아니면은 과대 해석이다 이렇게 보세요? 사실 이제 원격 진료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꾸준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가령 원격 진료 쪽으로 지금 이제 잘 움직이는 종목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도 보면 시세가 지금 안 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날까 안 날까를 사실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면은 그 테마가 확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쪽까지 테마가 붙을지 안 붙을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 확산이 예상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 관련해 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는 미리 예상해 가지고 들어가 계시다가 잘못하면은 그냥 계속 시간만 보내거든요. 그 테마 관련해 가지고 매매를 하실 거면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하시면서 시세가 가장 강한 쪽으로 오히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원격 진료 쪽에는 조금은 좀 매기 형성이 좀 더딘 걸로 보이니까 그쪽은 미리 잡고 뭐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좀 불리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강세에 대해서 반사이익이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안 만든다면서요. 베트남하고 인도에서 반반 만들어서 네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던데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뭐 업종군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공장도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플 쪽에는 중국 공장이 가동률이 상당히 좀 낮고 매장도 다 문을 닫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 반도체 공장을 지금 돌리기 위해서 육로가 막혀 있으니까 비행기하고 배를 이용해 가지고 부품 수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중국 쪽에 있는 공장도 지금 제대로 지금 돌아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금은 이제 생산 차질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생산 차질이 이제 단어가 바뀔 때가 올 거예요. 공급 차질로. 공급 차질이 되면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기미에 있고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지만 생산 차질하고 공급 차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제 센치를 움직이죠. 생산 차질은 하방 압력이 상당히 강하죠.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네네. 공급 차질이라는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네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 차질이라는 단어가 훨씬 압도적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공급 차질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때가 됐고요. 벌써 이제 TV 패널 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TV 패널 쪽에는 벌써 다음 달부터 15% 이상 그 패널가가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LCD 패널가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아침에 뭐 시세를 좀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음봉을 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그 LCD 패널을 하고 있는 업체. 근데 중국 쪽에 지금 BOE가 굉장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죠. BOE는 더군다나 그 LCD 증설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LCD 패널가 반등을 빌미로 해가지고 LCD 패널가가 오히려 좀 상방으로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반사 수의 기대감. 플러스 해가지고 애플이 어제 이제 그 스마트폰을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1분기 때. 네.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소들도 이 어떤 가장 그 공포스러운 이 피크를 지나게 되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 볼 때 좀 어지러운 게 미국 내에서도 금값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또 미국 증시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고 국내에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개장 초에 좀 혼란스러웠던 게 원달러 환율은 오르면서 1,200원 가까이 가는데 외국인은 사고 지수는 오르고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볼 때 혼란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해석이 안 되죠. 안 해석이 되더라고요. 안 되고, 이제 뭐냐면은 금값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오르는데 과연 금이 먼저 빠질 거냐, 주식이 먼저 빠질 거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길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금이 빠질까, 주식이 빠질까. 이걸 이제 가늠을 해본 다음에는 금이 오르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오른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경기 이제 하방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펀더멘탈 괜찮고 코로나19 이슈는 뭔가 지나갈 이슈고 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 이러면서 오른다고 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이슈는 뭐 1, 2년 갈 이슈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제 또 날씨 따뜻해지고 그러면 분명히 바이러스는 조금은 좀 잡힌다 이렇게 봤을 적에 주식보다는 금이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우세할 거다. 그러니까 시장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예. 중기적으로 시장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전망 좀 해볼게요. 지금 2200선 언저리에서 약간의 좀 출렁거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지수도 그러면 크게 가격 조정 없이 어느 정도 좀 횡보하다가 위쪽을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예, 뭐 결론은 그렇고요. 일단 뭐 제가 어제 굉장히 좀 제가 제일 관심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재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트럼프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제트 엔진을 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첨단 기술 수출을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상무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공사들도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좀 반기는 분위기였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한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반기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웨이에 대한 이제 제재가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드는 그 엔진 못 팔게 하고 미국에서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완전 반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좀 이제 반자본주의 시장적인 반시장적인 어떤 정책을 계속 내놓고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는 블룸버그조차도 지금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금융시장을 압박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색깔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시장적이고 주식시장을 흔들리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삼성전자 30% 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죠.
예, 그리고 4월부터는 시총 비중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량 부담이 또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또 1분기 때는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상방이 제한되겠지만 또 이제 유동성 기대감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130조 정도의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기를 조기 집행하겠다. 네. 거기다 한국은행이 가령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해준다면 금상첨화할 거고요. 유동성 기대감 있고 반도체 업황 전망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또 이제 시진핑이 어쨌든 방한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 뭐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달러가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 때문에 우리 시장이 수급이 좀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공포감으로 좀 매기가 그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만 안정화되면은 시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